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중요 전달 사항 한 가지 있는데요. 이번에 3월 25일부터 3월 31일 요번 주 일요일까지 위에 보이시는 010-7903-4936 번호로 문자 금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4월 달에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 하고 대규모 대회비 정보를 무료로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여기서 한 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으시면은요, 거기에 예상 수익률하고,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스케줄 진행 날짜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적혀져 있을 겁니다. 좀 그대로 좀 따라서 하세요. 왜 그러시냐면,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의 스케줄까지 다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아마 수익률 높게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권 장세여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셔서 이번에 특별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바로 금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짧게 좀 브리핑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양 차트나 수급,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OBV,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자료 나온 것들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이번 주 막바지에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주식 자산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주식시장은 조금 약보합을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2024년 최고의 가격으로 끌어올린 매수세는 반대응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 약보합으로 조금 마감을 했고요. 투자자들은 성금요일 휴장에 발표된 개인 소비 지수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불편할 정도로 높다는 것이라는 추측으로 인해 더욱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금요일 연준에 제롬 파월 또한 연설할 예정이고요. EU가 새로운 디지털 시장법 법안에 대한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부식 PC와 서버에서 미국산 칩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로 기술주가 다소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요. 에너지하고 유틸리티 이쪽 부분만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산업재하고 기술주들은 약세를 보였고요. 주유구 ETF는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보잉 최고 경영자가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10년 수익률은 OBP 상승한 4.25%를 기록했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 에너지 인프라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영향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굴수비 위원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연준 위원들의 상반된 의견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뭐 미국 시장 이 정도 보시면 되신 것 같으시고요. 오늘 금양이 한 마이너스 1.08% 정도 하락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하락은 아니고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 12만원 선을 12만원 선을 하락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21선을 터치하면서 올라가는 방법대로 가고 있죠. 21선을 터치하면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상승하는 방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12만원 지지선을 갖다가 매수세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5일선을 타고 올라왔다가 이게 이제 11선에서 완전히 빠지면서 21선 구간을 타고 가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행히도 OBV는 전혀 꺾이지 않으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핵심 물량은 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보시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OBV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 수급 상황하고 이 차트 모양만 보면 되지 않냐라고 하던데요. 이 OBV를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대부분 주식은 첫 번째로는 기업 분석이 하는 거 뭐 당연하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금양 영상을 처음에 올려드렸을 때는 이 금양에 대한 기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695 배터리가 4695 배터리가 금양의 이제 미래 배터리다.
근데 이 미래 배터리가 나오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바로 공급 계약이 들어갈 거고 이러면서 이제 테슬라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의 금양이 실적이 잘 안 나왔던 이유는 사실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그런 거다. 근데 리튬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바닥에서부터 거의 한 40%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그러면서 이제 양극재 부분에서 시장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특히나 테슬라가 잘 반응을 한 게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테슬라 차가 그동안에 좀 덜 나간 게 있었는데 가격이 3천만 원대 차량을 출시한다 했고 그동안에 차 가격을 좀 내리겠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가가 지지선 형성을 하고 있는 구간이 나왔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다시 한번 지원금이나 이런 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섹터가 로봇이나 AI 그리고 VR,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좀 저PBR까지 해가지고 포함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양세인데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순환매에 서 있는데 2차 전지는 아직까지 그 수주를 순환매에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매수를 충분히 하셔도 된다. 뭐 이렇게 기업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배터리 상황도 말씀을 드렸고 이랬는데 그렇게 기업 상황이 다 기업 설명, 기업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이 기업이 가치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한 20조 정도는 가야 되는 회사구나. 그럼 지금 주가에서부터 2배 이상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25만 원에 30만 원까지 가야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매수를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냐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항상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차트 모양하고 수급하고 OBV하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거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매수의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러면 매수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어떤 주체가 좋은 주체냐라고 확인하려면 그 시장 상황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옵션에서 방향을 완전히 상방으로 틀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하방으로 해가지고 27,000계약 정도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포지션을 완전히 상방으로 돌렸는데 27,000계약을 하방으로 내리면서도 지수를 내려뜨리기 위해서 종목들을 뺐지만 그 중에서도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금양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고 내가 매수를 들어간다, 이 투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그동안에 저PBR로 해가지고 투기적인 그런 매수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정치 테마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하다가 차익 실현을 여기서 많이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요번에 정치 테마주에 많이 올라타질 않았습니다. 요번에는 그리고 과거보다도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번에 그 한동훈 그때 법무장관인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지금은 이제 아무튼 그때 법무장관하고 이정재 연예인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 한번 빼놓고는 그렇게까지 부각받았던 게 그 뒤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데 기관들은 그거에 대해서 탑승을 했었고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상황에서 이미 좋은 주식이라는 것들은 외국인들이 올려버려가지고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기타 법인에서 물량을 갖고 있었어야 되고 이 수급 상황까지 전부 다 확인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 OBV가 꺾이지 않으면서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데 잔잔잔잔 지지선,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는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 모양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쌍방에 대한 모양, 이 차트 모양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다음 날에는 오르는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꼬리가 달리는 부분까지 조금 빠진다 하면은 이때는 매수세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5일선이나 20일선이나 12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주식은 가장 좋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느 선이 그거에 대한 하방 지지선을 돌파하는 구간이라 봤을 때 그 전 차트에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금양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기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양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매도하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리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게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미래를 달고 있는 기업이어도 현재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튬 가격이 빠지면서 굉장히 조금 그랬었는데, 인터배터리 이후로 굉장히 주가가 한번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받쳐주는 게 없으면 다시 빠지는데, 빠지지 않고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양극재 부분이 잘 나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굉장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금양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위에 보이시는 010-7903-4936 번호로 문자 금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그 4월 달에 진행되는 수주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 하고 대규모 대외규 정보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주공시 진행 종목은 일정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박스권 장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이 공시 예정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따라하기가 굉장히 좋으시니까요. 가져가셔서, 제가 이거 돈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해드릴 거니까 가져가셔가지고 좋게 좀 성과 나오셔서 이 기간을 잘 넘기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술적 분석이나 세력 평단가 계산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 이거에 대해서 많이도 요청을 하시는데, 이거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넣으시면 책으로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펼쳐보시면 이렇게 뒤에 차트 모양까지 다 있고요. 이 수급 상황까지 전부 다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체크 다 해드리면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들 솔직히 매수하시거나 매도하실 때 굉장히 편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기업 분석이 먼저 끝내야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매수 매도가 들어갈 때는 이 수급 상황이랑 차트 모양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셔서 영상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진짜 좋은 투자 수익률 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금양 내용, 제가 마지막에 매도하는 순간까지 관리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